당신의 삶을 나눠주세요. Share Your Life 진행의 완디입니다. 푸르른 나뭇잎처럼 마음도 싱그러워지는 5월. 어느덧 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5월엔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처럼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고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부의 날까지. 바쁘게 지나온 하루하루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가족의 모습을 남기셨나요? 이름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늘 같은 자리를 지켜주는 가족. 혹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을 꺼내보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아리따우신 분과 멋있으신 분이 오셨는데 각자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로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청년부 졸업한 정서양,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션에 있는 서린이 아빠하고, 교회에서는 그 세계의 선교위원회 일을 맡고 있고 찬양위원회 3 맡고 있는 정영태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설인이 아직 비전 아니에요? 비전이요. 이거 미션이라고 하죠. 비전이요? 보질 못했는데 미션에서. 비전이에요. 정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 공동체의 나이진 자매 엄마이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찬양대 2부 성가대 담당하고 있고, 금요 예배 주사랑 찬양팀에서 싱어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은 최태연 집사입니다. 두 분 모두 너무 예쁜 따님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또 다르게 보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보는 모습들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떤 자녀인지 먼저 집사님께서 희진 청년은 어떤 자녀인가요? 친구 같은 자녀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부모였다면, 지금은 같이 동행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친구 같은 자녀.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린이집에서 약간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면, 이렇게 털어놓으면 같이 호응해주고, 그랬구나. 그리고 또 희진이가 또 힘든 일이 있어서 같이 털어놓으면 너도 그랬구나. 이러면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퇴근하고 뭐 갑자기 카페 갈까? 이러면 둘이 손잡고 카페도 가고, 그럼 산책도 같이 나가고. 그래서 정말 남편이 바쁘다 보니, 퇴근 시간이 늦다 보니, 딸하고 있는 그 아들은 또 서울에서 자취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희진이랑 둘이 정말 친구같이 먹고, 놀고, 장난치고, 개구지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딸이에요. 너무 부럽다. 요즘 이렇게 사이 좋은 이렇게 이제 잘 없죠. 자녀랑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부모님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죠. 희진이가 많이 양보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살짝 갱년기도 오고, 그걸 위로해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자녀들이 그걸 양보를 해야지 좋은 방향 만들어져. 그거지. 부모 의지가 아닌 것 같아. 장로님께서는 혹시 저요? 어떤 자녀인가요? 저는 이제 딸이 둘이니까 그 딸을 이제 자랑을 하는 게 부모의 그 자식들 자랑하는 게 부모들의 그 뭐 저기 낙이잖아요, 그죠? 큰 딸 자랑할 것도 많은데 이제 여기는 우리 서린이만 그 비전에 있는 서린이만 하라 그러니까 서린이는 조용하고 똑똑하고 써오신 거, 정말이에요. 써오신 거 읽으시는 거면. 설인이가 적어준 거 아니에요? 제일도 잘하고 어, 순탄하게 그래 잘하는 애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도 잘하고 우리 서린이는 맛있는 거 잘 사줘요. 집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친구 같은 모습과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척척 해내는 그런. 서린이는 지금까지 뭐 큰 문제 없이 아기 때도 그랬어. 아기 때도 없는 듯이 자랐어. 근데 이제 손주가 있죠. 오녀가 있는데 네. 하고 뭐 부채기도 하고 사실 그전 아기들은 당연하잖아. 그죠?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냥 사부자 이렇게 있다가 자고 또 그 어릴 때는 뭐 지 할 일 이렇게 레고 잘 맞추고 퍼즐 잘하고 그거 뭐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그치. 그런 거 이제 잘하고 뭐 다 아시잖아요. 서린이 자기 아시니까 자기 제 위치에서 잘 있고 그랬었죠.
우리 서린이 올라갔죠, 저. 자식에 대한 그 칭찬, 사랑이 칭찬으로. 사랑이 너무 느껴져요. 너무 잘 느껴져요. 어. 이번에 영혼이 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그 자녀분들이 저랑은 정말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소통도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였다? 저는 악마 같은 아이였거든요. 저는 완전 데뷔였거든요. 네, 악마. 저는 그래서 그 선악설을 완전히 믿고 지지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네, 여기는 없는 듯이 지냈다고 했잖아요. 여기 없어질 뻔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청년들은 그런 부모님의 진짜 속마음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이번 자리를 통해 부모님의 진짜 속마음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어버이날이었는데 최근에 혹시 어버이날 선물은 받으셨나요? 그럼요. 받으셨어요. 제 나이가 이제 60이에요. 잘 기억을 못해요, 솔직히. 그 임팩트가 강한 이제 선물을 받으면 기억을 하는데. 임팩트가 없으셨다고 아, 합니다. 임팩트가 없었나? 어. 아, 음. 하긴 한 것 같은데. 겪고 오시면 알아요. 아, 그래요? 저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받고 싶으셨던 선물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올해 장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뭘 것 같아요? 돈? 뭘까요? 돈 아니고 남자친구 소개. 남자친구 소개. 우리가 이제 소린이한테 남자친구 사겨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남자친구 소개할 줄 알았는데 소개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아빠들은 보통 그 딸들이 남자친구 사귄다거나 뭐 이러면 되게 엄청 싫어하잖아요. 네, 질투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그건 아니에요. 없으셨어요? 부모 입장은 애들이 자기 나이에 맞는 그 위치에 있는 거를 부모들은 원해요. 얘가 그 대학을 갈 나이 되면 대학생이 되면 좋고 대학 졸업해서 직장을 잡으면 직장 생활하는 게 좋고 얘가 이제 혼기가 찼으니까 우리 딸이니까 얘가 이제 적당히 이제 그 교제도 하고 그 맨날 이제 뭐 연휴가 2, 3일 있는데 집에만 수수밖에 있으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얘 연애도 하고 왜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너는 왜 집에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 나이에 맞는 그 위치에 우리 그 애들이 가 있으면은 부모들은 가장 좋죠. 그리고 결혼할 때 되면은 결혼하고 또 우리 이제 서인이도 보면은 결혼했는데 3, 4년 지났는데 애가 있으면 좋겠는데 손주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이제 애가 생기잖아요. 근데 애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겨서 1년 고생했고 그러니까 그 위치에 맞는 그 위치에 있는 게 부모들은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 소개는 아직 못 받으셨나요? 네, 못 받았어요. 근데 이거 완전 이렇게 방송에 공개가 돼도 상관없는 거죠? 같이 다니니까. 같이 다녀요?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저는 저 입을 이렇게 막고 있을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노 코멘트. 아직 소개를 안 받았으니까. 이게 노코멘트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 방금 알았어요. 나도. 저 방금 그래? 깨달았어요. 그래요? 근데 워낙 그 예배 때도 그냥 같이 있고 해서 뭐 사실은 그러시구나. 뭐 방송에서 얘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비밀 연애면은 말해주세요. 저희가 편집해드릴게요. 생방은 일단 나가고 입하니까. 되는구나. 네네, 편집되죠. 저는 희진이한테 현금을 솔직히 마음으로 바랬어요. 왜냐면 오. 저는 이렇게 막 물건을 네. 누가 사서 주면 제가 약간 마음에 안 들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요번에 그 청년들 경기도에서 지역 카페에 1년 동안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거 있거든요. 네. 희진이가 요번에 그게 대상자가 돼가지고 1분기에 25만 원 지역 카페를 받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딸이 엄마 내가 그거 받으면 엄마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이랬어요. 그랬는데 딱 지역 카페를 받았는데 카드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딸이 그러는 희진이가 엄마 제가 엄마 용돈 조금 더 넣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게 25만 원 나오는데 거기다 자기가 25만 원을 보태서 50만 원 카드를 딱 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받아들고 근데 정말 이게
내심 제 한쪽으로는 어버이날에 딱 지나면 얘가 25만 원은 희진이가 준 거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받고 지역 화폐 받은 금액은 희진이한테 다시 재입금을 해줘야겠다. 마음만 받겠다 하고 그랬는데 아니다. 아이가 마음을 다해서 준 건데 부모가 그걸 또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아닌 것 같구나. 나중에 희진이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부모로서 도움을 주는 게 맞겠구나 해서 그 50만 원 카드를 가지고 아주 첫 번째로는 교회 목사님한테 커피 팍 쏘고 그 목사님한테 저희 대신방이 있었거든요. 구역 식구들 다 들어가서 그걸로 딸이 준 거라고 막 자랑하면서 카드 한 번 긁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있으면 그걸로 딸이 준 거라고 자랑하면서 그래서 지금 한 달 내내 5월 초에 받았잖아요. 지금 5월 말일인데 한 달 내내 너무 즐겁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 벌써부터 50이면 이제 50은 조금 크다. 이제 또 이제 내년 되면은 작년보다 적게 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지역 카페는 제가 좀 감안을 해주고 이제 25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아, 오늘도 팁이다. 들고 오셨어요? 그 카드? 있어요. 근데 이따가 저기 카페 우리 같이 가요. 희진이가 준 네. 카드로. 언니 잘 와. 먹겠습니다. 희진아 고마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분 다 너무 사려 깊은 것 같아요. 뭔가 그거를 주는 마음이나, 저였으면 그 센스 없이 그냥 그것만 이렇게 띡 줬을 거예요. 지역 화폐만 이렇게 띡 줬을 것 같은데, 거기 얹어서 주는 마음이나, 뭔가 그렇게,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그게 엄청 사려 깊은 것 같아요. 저 뭐냐. 근데 또 이런 기분 좋은 일과는 또 반대로 다툼이 생기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또 이제 다투곤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곧 있으면 갱년기 이제 막 시작하고, 뭐 그런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맞아왔던 것들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퉈가지고, 저는 그냥 방문 닫고 대화 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다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죠. 그쵸.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처 방법, 자녀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실제로는 이렇게 했다. 이게 괜찮았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먼저 나눠주셨습니까? 어쨌든 그 물은 위에서 아래로 사랑도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는 부모가 먼저 할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게 해결할 건지 다른 방법 없어요. 대화. 다가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 어제 거 리셋 시켜놓고 그냥 가서 얘기하면 그게 가족이니까 가면 이제 당장 그 목표가 뭐 100%가 완전 하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먹어. 그러면 뭐 먹는 거 보면 얘가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구나. 뭐 그런 거지. 방문 잠그지 마시고 풀어줘요. 방문은 열려있어요. 열려있어. 그렇지. 부모들은 그래. 부모들은 다가가는데 저쪽에서 이제 밀어내지만 않으면은 조금씩 열리고 하루 순간 뭐 오늘 싸웠어. 뭐 다퉜어. 그러면 내일 해결은 안 돼. 그건 안 되고. 일주일 목표 또는 3일 목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다가가면 해결이 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거 거부해가지고 문 잠그고 들어오지도 마 그러면 그건 해결이 안 되죠. 문을 열어놓으면 돼. 문은 열어놨어요. 저는 문은 열어놨어요. 뭐를 근데 이제 닫아놨죠 그러면? 마음을 닫아놨나? 마음을 닫아놨나? 왜 안 들어오시지? 부모들 마음이 그렇지. 부모들 마음이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지. 부모가 꽁 해가지고 있으면 부모 아니지 뭐. 저는 제가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그 갱년기를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주변에 저를 잘하는 분들이 나는 이게 이래라고 얘기하면 집사님 그건 갱년기야 이렇게 다 인정을 해주는 거여서 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마음이 좀 옹졸해지는 게 있기는 해요. 그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녀들이 어떤 그런 행동이 다 허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내가 좀 다가가서 아이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속상했죠? 이렇게 하고 마음을 좀 풀어주는 경우가 좀 있었다면 최근에는 약간 저거 봐라 저게 이렇게 버릇없이 나오네 막 이제 이렇게 마음이 옹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제 마음으로는 이럴 땐 그냥 희진이가 스리슬쩍 애교 부리면서 다가와서 엄마 우리 같이 뭐 할까? 뭐 이렇게 요즘 넷플릭스 영화 아니 드라마 이렇게 보는 엄마 우리 드라마 하나 새로 팔까? 막 이렇게 하고 다가와주면 그래 이러면서 그거 보면서 이제 막 친구. 드라마에 빠지는 거야. 야 어떻게 됐을까? 막 요즘도 드라마 하나 또 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대화하면서 막 웃으면서 우리 언제 싸웠더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엄마도 여자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가 무조건 이렇게 뭘 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거를 요구하기보다는 자녀도 부모의 늙음, 나이 들어감 이런 걸 좀 인정해주고 마음을 열고 같이 좀 이렇게 다가와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강물은 위에서 떨어진다고 손을 하셨는데. 내밀고 있으니까 올라올 때 손만 잡아주면 힘들진 않겠죠. 서로가. 그건 이제 가정 문화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애들하고 다정다감하게 평소에 그랬으면 애들이 그 부모를 알 거 아니에요. 그쵸. 예전에 이랬고 다 아니까 애들도 마음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평소부터 가정 그 문화가 어떤 그 가정인가에 따라서 그 긴장 관계가 오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그거는 평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지 이제 애들도 알고 그 부모를 보면 애들을 그 자녀를 볼 수 있는 거 그거는 틀린 말 아니에요. 닮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터닝 포인트가 혹시 자녀들이 안 귀여워지는 순간? 귀여워지지 않아지는 언제까지 순간이에요? 귀여웠나? 네. 몇 살까지 혹시 귀엽나요 저희가? 아니 지금도 귀여운데 뭐 그래요? 지금도 귀여워요. 아, 그래요? 어디 바뀌어? 바뀌어? 그 귀여움과 그래요? 사랑스러움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의지하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자녀에게 의지를 단 1도 안 했다면, 왜냐하면 내가 보호자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좀 아파. 그러면 딸한테 뭘 부탁을 해볼까?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약간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미워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의심할 때 사랑을 이렇게 느낀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부모들은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하잖아요. 태양의 빛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 부모들은 똑같아요. 정말 잘못된 부모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완의 그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표현을 안 하고 모르고 있을 뿐이지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경상도 사람들 밥 먹자 뭐 이러면은 표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다정다감하게 이제 표현 안 하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랑을 안 하는 거는 아니지. 네, 그 안에 다 있지. 김태희인가 그 보면 알잖아요. 다 있어요. 개그맨 김태희. 그죠? 밥 먹자. 김대희. 김대희. 아, 요즘에 밥상 차리시는 친구. 신봉선 그럼 지역에 따라 그 문화적인 차이는 있는데 부모들은 똑같아요. 귀여움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다행이네요. 의심하지 마세요. 다행이네요. 끝까지 애교 부르시고 끝까지 뽀뽀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아직까지 아가라고 하거든요. 어머, 이렇게 큰 아가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가가 아파가지고 몇 개월인데요? 그랬더니 한 300 이러신다고. 그렇지. 맞아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감동받았던 순간. 이건 언제인가요? 자녀들에게 감동받았던 순간. 생각나시는 분?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럼 저는 이런 표현을 하면 아이 설마 이러겠지만 저는 사실 매일 감동받고 있거든요. 네. 정말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할 때 전화 줘서 엄마 뭐해? 이렇게 전화 한 통도 감동이 되니까 매일이 감동인데 정말 가슴 뭉클할 정도의 감동은 딸이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말에 악기 전공을 하겠다고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악기 전공을 하게 했고 현역 2년 연습하고 성신여대를 합격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그 올 장학금 성적 올 A를 맞아가지고 올 A 뿔 와. 그러니까 만점을 2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탈 때도 너무 감사했는데 마지막 졸업 연주회 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연주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쫓아다니면서 봤는데 마지막 졸업 연주회 때 정말 드레스를 화사하게 입고 홀은 하나를 딱 끼고 그 무대 앞에 당당하게 걸어나와서 싹 웃으면서 무대를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한번 싹 훑는 거예요. 웃는 얼굴로. 근데 지금도 말을 하면서 막 소름이 돋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대견하고 정말 고맙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날 그 졸업 연주회를 하는 그 곡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그 아이의 그 모습에서 광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울컥해서 그 아이가 연주하는 내내 마음이 울컥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지. 그러면서 정말 4년 동안 너무 고생했고 열심히 지냈고 그 음대 쪽에서 올해 뿔 나오는 게 없대요. 왜냐면 교수들이 개인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음악을 듣고. 근데 그거를 내가 2번을 해냈다는 게 대견했지만 마지막에 졸업 연주회가 정말 막 가슴으로도 울고 현장에서 눈물로도 울고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고 정말 고마웠어요. 대견하고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떨릴 정도로 기억에 남아요. 너무 뿌듯하시겠다. 네. 전 이 말씀이 더 감동인 게 뭔가 저는 감동받았던 일 하면은 뭔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해드렸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해드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있었는데. 그거를 자신의 했던 일을 건데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었을 때. 그게 감동이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더 감동이에요. 장모님께서. 우리 서린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용조용한 애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조용한데 한 번은 얘가 이제 상률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부모 같은 학부모가 저희 아내한테 서린이가 성적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는 뭐 우리는 100점 받으면 엄마 100점 이런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동안에 받았던 거야, 얘가. 받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 학부모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이야 그러면 정말이야 뭐 이런 거야. 그때 이제 놀랬고 또 뭐 대학 들어갔을 때 또 좋잖아요, 그죠? 부모가 되고 말아요. 대학 들어가면 좋아요. 그다음에 또 교회 이제 한 번은 교회에 이제 갔다 왔는데 우리 서린이가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조금 그 냉소적이었어요.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냉소적이었는데 서연이가 이제 그 카리스 반주를 하자고 들어가서 한 5년인가 6년을 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청년부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아빠 레이기 5대 제사의 번제가 뭔지 알아 그러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 할 애가 아닌데 나한테 번제가 뭔지 알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지식으로 번제는 이러고 이렇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첨언을 해가지고 얘기를 주는데 제가 이래 볼 때는 저게 제가 말씀을 듣는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좋았던 거는 우리가 서리를 보고 교제 좀 해라, 연애 좀 해라. 직장을 이제 잡고 이제 3년 차니까. 근데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러는데 너무 기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 때 좀 소개 좀 해주냐 그랬는데 안 해줬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조만간 소개 좀 해줘. 이거 방송 나가고 나면 소개를 해야 되는 분위기다.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누군지 아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이거 큰일 났네. 간절하시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직접 소개받으신 그렇지. 그건 또 다르죠. 그렇죠. 알고 있는 거랑. 멀리서 보고 있어요. 가까이서 만난 적도 좋다, 있고. 좋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소개를 해줄지 그걸 봐야 되죠. 우리 다 같이 비밀로 해요. 네. 비밀 연애. 저 비밀이에요. 씨한테도 비밀.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네, 좋습니다. 어느덧 저희 1부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래요? 네. 자녀를 낳을 때, 혹은 그냥 가졌을 때, 혹은 갖기 전에, 어떤 부모님이 되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결혼을 할 때 제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왜냐면 자라온 가정 환경이 약간 네. 어려웠었거든요.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면 정말 가정을 다복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가꿔야지. 그러려면 내가 현모양처가 돼야 되겠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남편에 대한 저의 그 행동이었을 거고, 이제 희진을 딱 임신하고 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위험해서 안 돼. 이거는 너가 하면 뭐 이렇게 가면 나중에 힘들 거야라고 이렇게 커트하는 모습들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느 정도의 허용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안전한 범위 안에서는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볼 수 있게 허용을 하도록 곁에서 도움을 주는 부모가 되어주면 좋겠구나. 그 생각 하나를 갖고 솔직히 희진이는 그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 마음을 가지고 희진이를 양육하고 지금은 뭐 같이 지내는 커가는 입장이지만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인문계를 갔지만 음악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에도 고민은 했지만 허락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만족하고 잘 성장했고, 그리고 아직은 남자친구 소개가 없지만 저는 저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너무 솔직하죠. 근데 딸은 희진이는 네. 이상형이 잘생긴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누구를 딱 데려왔을 때 솔직히 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이상형이 제 이상형과 네. 그래도 딸의 딸이 추구하고 하고 싶고 뭐를 어떤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는 허용, 인정. 그래 한번 믿어보고 밀어주자.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요. 나집사님 계시니까. 혹시 장로님께서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셨나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30년이 거의 넘었죠. 근데 그때는 사실 속된 말로 먹고 사느라고 바빴어요. 아침에 별 보고 나가서 저녁 때 뭐 달 보고 들어오는 이런 게 패턴이다 보니까 뭐 임신을 해도 그렇게 큰 감동이 저는 없었어요. 아기를 가져도. 진짜요? 맞아요. 정말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회사 들어갔을 때 사수가 자기는 일을 하는데 화장실 못 갈 정도 일을 한다. 설마 그럴까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하죠. 예전에는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서린이나 서인이를 이제 임신했을 때 난 어떤 부모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은 크게 없었어요. 다만 이제 내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운동장에 가서 축구나 공을 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크게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얼떨결에 사실 아버지가 됐고 맞아요.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세대 아버지들은 얼떨결에 아버지가 됐고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뒤를 돌아보는 그런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임신했을 때 감격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이제 가끔 보잖아요. 실제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다른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따님을 가지셨잖아요. 네. 같이 어떤 거 하고 딸, 사셨어요? 우리 딸들은 뭐 내가 지금 보고 있겠지. 근데 저는 사실 가정을 우선적으로 했어요. 바쁘지만은 최대한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쪽으로. 그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반 이상은 뭐 도저히 이렇게 회사 다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정적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이것도 포기하고 조금 뭐 돈을 못 벌더라도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서 사실 했는데 애들하고 여행을 많이 다녔죠. 많이 다니고 자동차 저기 운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카니발을 그때 11인승을 샀어요. 그래서 16년을 운행하면서
45만 킬로를 탔으니까 와.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엄청 많이 타셨는데.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죠. 최고의 아빠셨네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거의 그냥 애들 오늘 딸이잖아, 그죠? 딸이면은 일반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남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을 하다가 집에 오면 가사는 남자들이 요즘 남편들이 많이 도와주지만 어쨌든 가사 일은 여자가 하는 게 맞아. 그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도와주더라도. 그러면은 이중고잖아, 그죠? 그래서 너희들 대기업 안 들어도 좋으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기 그랬는데 그 말한 거에 대한 건 책임을 져야 하잖아, 그죠? 그 요즘 애들이 자유롭게 그 돌아다니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좀 아파. 너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잖아. 근데 진짜 말로만 사랑하는 게 많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애들이 자랐고 지금도 이래 보면은 애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 거. 아빠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야만- 자녀들이 잘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초대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 네, 안 그럼 아무나 부르지 않죠. 그럼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요. 그 자녀들도 당연히 청년부에 정착을 잘 한 친구들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의 어떤 저희가 이제 평판을 저희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섭외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낸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평판을 듣고 이제 그 부모님의 이제 이 부모님 너무 좋다,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출연료는 없고 했는데 저희 이제 그래서 포도 오, 포도. 음료수 음료수. 하나 하고 이건 어디 초콜릿. 추천 받은 거예요? 네. 많이 받아가지고 학교에서도 받았어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자녀분들이 직접 나에게는 어떤 부모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편지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읽어드릴 건데 네. 눈물 나는 거 저도 아니야? 사실은 처음 봐요. 그냥 이게 쓱 보긴 했는데 어느 분 먼저 읽어요? 내를 먼저 맞으러 저 장로님, 네, 먼저 맞으시겠대요? 저는 또 감성적이라서 또 네. 읽다가 눈물 나면 어떡하죠? 그게 아니에요. 저 눈물 나면 실로폰가에서 책 읽고 계신다 했어요. 가에서 책 읽고 계신다 했어요. 그 문장부터 다시 읽을게요. 네. 생각해보니 한참 어릴 때 교회 주차부실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우물가에서 책 읽으면서 기다리고 늘 교회에서 아빠를 기다린 기억들이 많은데 생각해보면 아빠는 그때도 사역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거였구나 싶어.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엄마랑 언니랑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꾸준히 사역을 하는 거에 큰 영향이 되지 않았나 해. 아무튼 교회를 아끼는 아빠의 모습이 좋다. 그렇지만 또 교회에서 지나가는 많은 청년들에게 말 걸고 나 서린이 아빠야 많이 하셨나 보다. 이거는 조금 자제하도록 하자. 농담인 거 알지? 아무튼 올해는 또 아빠의 특별한 해이니만큼 더 좋은 일이 가득하고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잘 지내자. 안녕. 제일로 귀한 둘째 딸 서린이가. 아빠한테 약해요. 그럼 엄마 건 제대로 다시 재도전? 엄마 입장? 도전하겠습니다. 희진 자매님의 편지입니다. 아름다운 나의 엄마에게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글을 시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부끄러움과 간지러움을 꾹꾹 참아내며 짧은 문장들에 큰 마음을 담아봅니다. 그 어렵다는 일과 육아를 모두 훌륭히 해낸 슈퍼맨 같은 사람. 엄마의 눈앞에 닥쳐있는 어려움과 힘듦보다 딸의 미래에 다가올 환란을 먼저 걱정해주는 사람. 사회생활에 인간관계에 지쳐있는 딸에게 주저없이 무조건적인 편이 되어주는 사람. 떡을 쪄먹으려다 냄비를 홀랑 태워 먹었다는 딸의 카톡에 그래서 떡은 맛있게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상냥한 사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때로는 자체 콘서트를 열어 코미디언까지 자처해주는 사람.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는 엄마라는 사람 덕에 저 이만큼 잘 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제가 엄마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네요. 키나 몸무게로도 확실히 그렇지만 아는 것도 엄마보다 많아지고 할 줄 아는 것도 엄마보다 많아졌어요. 엄마가 나이진 없이 못하는 것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걸 보니 제 어깨가 많이 넓어진 듯 합니다. 이제 편히 기대 아군으로 살게요. 집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25년 5월의 마지막 날 우주 최강 귀여운 딸 올림. 감사합니다. 정말 강하네.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든든했죠? 한번 더 울었어요. 웃긴데. 제 아빠한테 확실히 약한가 봅니다.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정영태 장로님, 최태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